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이분과 함께 전망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어땠습니까? 네, 최근 한국과 미국 채권 시장 모두 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한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21bp 정도 오른 3.68%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27bp 정도 오른 4.26%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주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10bp 정도 오른 3.33,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전주 대비 13bp 오른 3.41%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주중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 분위기가 금리 상승 압력을 이끌어냈고요. 주 후반에도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점도 채권 시장의 약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보고 봐야 될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봐야 될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 계속되는 노이즈, 그리고 새로운 안전자산 선호 재료로 부각하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디폴트 확률에 빠질 가능성들이 매우 낮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번 부채 한도 협상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6월을 전후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협상의 타결 유무보다는 협상 타결 후에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부채 한도 증액까지는 미국의 T빌 발행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줬다면 부채 한도 타결 이후 상황들은 조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단기 국채 T빌의 발행량은 연말까지 약 1.4조 달러까지 신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중장기 미국 국채의 발행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 여기는 무조건 공급 불량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커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국채 발행량 증가분 만큼 미국 딜러들의 국채 보유 재고가 높아지면서 양자간 레포 시장에서 자금 대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이는 레포 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포 금리뿐만 아니라 CP와 CD 금리 같은 단기 구간의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T빌 발행의 증가는 정책금리의 추가 25bp 이상 효과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미국의 단기 시장 금리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CRE, 즉 상업용 부동산 이슈고요. 현재 미국의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집계한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의 공실률은 19%에 달합니다. 5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고요. 역사적으로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사적 최고점이었던 1991년의 공실률은 19.3%인데 지금의 공실률이 19%를 비교를 좀 해보자면 매우 심각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직전 고점인 작년 3월 대비 15% 정도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오피스의 가치는 25%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실률이 증가하면 이는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대출에 대한 롤오버 불발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고점 대비 추가적으로 20에서 25%, 오피스는 30에서 3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염려가 되는 점은 중소형 은행들이 덩달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SVB 사태를 경험했고 비록 정부의 발빠른 초동 조치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재발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채가 대략 4.5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중 3분의 1 가량이 25년 이내 만기가,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 시 금리들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선언과 은행권들의 부동산 압류는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기급의 충격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업용 대출의 70% 이상을 보유한 소규모 지역은행들의 부실 위험은 앞으로 내내 경기 스트레스 환경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채권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하락 압력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채권 전략이고요.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에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소폭 확대될 소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3.5%로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 수위에 따라서 등락폭이 확대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경우 금리가 조금 더 반등할 여지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부채 한도 앞서 말씀드렸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협상이 무난히 마무리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후로 해서 단기 시장의 불안감 역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채권 전략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이후에 나오는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